자, 그러면 지난번에 변수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타입이 있냐면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참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참조형이 나중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조형을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자,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형에는 자, 뭐가 있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고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 그러면 정수에도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예요. 자,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그 다음에 인트, 롱, 이런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물론 여러분들 바이트, 쇼트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자바에서 인트하고 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처리할 땐 인트로 많이 처리한다. 그 이유는 왜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실수. 자, 실수는 뭘 실수로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10과 10.0은 같을까요, 여러분들? 10과 10.0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과 10.0을 같은 값이라고 취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10을 정수값으로 처리를 하고요. 10.0을 실수값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0과 10.0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플롯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형.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불리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형. 자,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요 캐릭터, 요걸 캐릭터라고 부르거든요. 캐릭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참조형이 있는데 참조형에는 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링.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나눠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일 먼저 테스트 해볼 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바이트라고 한번 써볼 건데, 자, 바이트 바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는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는 컴퓨터 성능이 좋았다 안 좋았다?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뭐가 존재하냐면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해요. 메모리 크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내가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자바에서는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 관리 도구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히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여러분이 연습하는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바이트. 자, 그러면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메모리 크기가 몇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메모리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이트라고 쓰시고, 이거는 그냥 쓴 거고, 그 다음에 바이트의 B가 대문자입니다. 바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이트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요 문법을 쓰게 되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가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바이트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실행해보면 출력할 때 1이 나와요. 보이죠? 그러면 요 1바이트를 여러분들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일까요? 1바이트는 몇 비트죠?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쓰면 이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를 쓴다 해가지고 이 코드 자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자바 코드가 컴퓨터가 실행을 했을 때 자바 코드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뭐예요? 기계어예요. 기계어. 그러면 기계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계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진수. 여러분들 옛날에 매트릭스 혹시 본 적 있나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보게 되면 뒤에 막 이런 식으로 코드 막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기계어예요. 기계어.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여튼간에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인데, 그럼 이진수라는 건 뭐예요? 1과 0을 말하는 거예요. 1과 0. 오직 컴퓨터는 1과 0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바이트라는 건 몇 비트? 8비트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1바이트로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게 이진수기 때문에 2의 8제곱이에요. 2의 8제곱. 자, 그러면 2의 8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256. 그러면 그 256을 제가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누게 되면 반반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8부터 자 128일까요? 아니에요. 127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포함되죠? 당연히 0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값을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타입별로 메모리 메모리 크기에 맞는 값의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값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값을 변수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바이트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28을 썼잖아요. 얘는 일단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허용 가능한데, 자, 여기다가 출력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이는 플러스해서 바이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28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129라 썼어요. 자, 그럼 129라 쓰는 순간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빨간 줄 그어지는 순간 실행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지만,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int to byte. 그러니까 즉 너가 요 마이너스 129라는 걸 이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int 써라 차라리. int를 쓰던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값을 넣을 때 그 값의 범위, 즉 해당 데이터 타입이 품을 수 있는 값의 범위에 맞게 값을 넣어야지만 그 값을 허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각각 바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습니다. 쇼트. 자, 쇼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값의 범위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저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약 얼마다, 요 정도는 그냥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외우지만 약 얼마다라고 외우지 뭐 이거를 다 외우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뭐 파이의 즉 원의 반지름이 몇입니까? 라고 이제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3.14만 외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 32,00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값의 범위를 왜 이런 식으로 나눴냐면 적절하게 음수대역폭과 양수대역폭으로 나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메모리 크기를 검사를 해보면 이 쇼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2바이트가 나옵니다. 2바이트 쇼트. 그래서 요는 2바이트, 당연히 비트로 전환하면 16비트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지금 보면 쇼트 2바이트 나오죠. 그러면 2바이트가 나오면서 얘를 2에 16승하게 되면 64,0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약.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음수대역포, 양수대역포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이 품을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을 품을 수 있다 없다? 품을 수 없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t가 있습니다. int는 얘는 이제 약 42억 가지의 값을 품을 수 있는데, 근데 얘도 이제 음수랑 양수를 대역폭으로 나누면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의 값을 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그렇다는 거는 얘는 메모리 크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int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크기를 보려면 인티저라 적어야 됩니다. 인티저 바이트스. 왜냐면 int가 인티저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4바이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환하면 뭐예요? 32비트가 나오는 거죠. 32비트. 자, 실행했을 때 4가 나오죠. 그러면 2에 32승 하게 되면 42억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거를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눴을 때 값의 대역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대역폭이 굉장히 커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숫자를 표현할 때, 특히 정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 인트로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보다 더 큰 대역폭인 롱이라는 게 있어요. 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값의 범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자, 얘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롱이라는 걸 쓸 때는 여기 이제 L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L. 이 L이 요 숫자가 롱 타입이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얘를 안 붙이게 되면 롱 타입 같은 경우는 에러가 뜹니다. 보이죠? 그래서 롱 같은 경우는 숫자 맨 뒤에다가 L을 붙임으로 인해서 전미어 L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숫자가 롱 타입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인트는 상관이 없는데 롱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붙여주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자바에서 규칙이에요. 자바에서 규칙. 물론 이렇게 큰 숫자를 담지 않아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롱 A 13이에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3이라는 게 충분히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데 웬만하면 L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숫자 있죠. 엄청나게 큰 숫자. 그런 거는 L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자, 여튼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롱 타입은 무조건 여기 뒤에다가 L이라고 전미어를 붙이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이라 적어주시고 롱. 자, 얘는 그러면 몇일까요? 얘는 8바이트가 나옵니다. 8바이트. 비트로 떼주면 64비트고요. 그래서 64비트를 계산하면 이 정도의 값의 대역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수형에는 뭐가 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고 각각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롱, 8바이트다. 그래서 값의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 자, 실수에는 플롯과 더블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롯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값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뒤에다가 롱처럼 전미어 F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바에서는 플롯을 많이 안 써요. 플롯을 많이 안 쓰고 많이 쓰는 거는 보통 더블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롯, 그 다음에 플롯 바이트. 그럼 얘는 몇이 나올까요? 얘는 4바이트 나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같은 바이트가, 그러니까 얘도 4바이트고 얘도 4바이트잖아요. 그죠? 같은 4바이트라 하더라도 얘가 인트고 얘가 플롯이면 값을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다른다는 거예요.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플롯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소수점을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최대 맥시멈이에요.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많아요. 그래서 7자리까지가 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쓴 거고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의 개수가 7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자릿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 더블을 쓰면 됩니다. 더블은 뒤에 F 붙일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녀석은 몇 비트일까요? 자, 얘는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일단 64비트고요. 자, 계산해보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수점의 자릿수를 좀 더 길게 표현하겠다 하면 더블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다. 짧게 표현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플롯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 논리.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참과 거짓을 뭐라고 해요? true, false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참과 거짓을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 하고 그 녀석을 true 또는 false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 이런 식으로 참고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크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처럼 바이트스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불원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만 해볼게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true, false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자형. 여러분들이 자바에서는 문자하고 문장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여기다 H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릭터 플러스 캐릭터라고 쓰면 돼요. 보이죠? 바이트스.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얘는 2바이트가 나옵니다. 즉 문자 하나당 표시할 때마다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2바이트 쓰는 거예요. 2바이트. 문자 하나당 2바이트씩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비트로 전환하면 16비트겠죠. 여기다가 C도 마찬가지 출력해볼까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는 뭐다? 문자고, 문장을 표현하려면 뭐다? 큰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형 데이터 타입. 자, 문장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뭐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근데 정확하게 얘는 문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붙이냐면 문자열이라고 얘기해요. 문자열. 왜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장들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문자 하나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열이라 해가지고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라 해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열. 그래서 여기다가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크기 출력한다 해서 출력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그냥 단순 일반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이 녀석은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참조형.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일단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기본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이 있고 참조형에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롯보다는 더블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정수형에는 인트하고 롱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롱보다도 인트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은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문자형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스나 뭐 백준이나 코드업 이런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이 문자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고요. 논리형도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실수형은 이제 플롯보다는 더블을 많이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조형은 스트링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왜 참조형인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